이봐, 동생, 이리 와서 앉아봐. 형이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 이건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더 일찍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내가 정말 후회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어? 어제까지만 해도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통화하고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로 카톡을 주고받던 그녀가 갑자기 연락을 멈추는 그 순간, 전화도 없고 카톡을 보내도 숫자 1은 사라졌는데 답장이 없어. 그럴 때면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변하면서 이상하고 기묘한 혼란의 공간에 갇혀버린 것 같지.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일 있나? 바쁜가? 온갖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치면서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는 거. 믿어봐, 형도 그런 경험 수십 번도 더 해봤어. 밤새 그녀의 SNS를 새로 고침하고 우리가 나눴던 지난 카톡 대화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혹시 실수한 말은 없는지, 그녀의 말투가 미묘하게 변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또 분석했지. 마치 풀리지 않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네가 반드시 명확하게 들어야 할 진실이 숨겨져 있어. 형은 지금 너한테 잘난 척 설교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편한 술집에 앉아서 네가 요즘 겪고 있는 답답한 마음을 형한테 털어놓았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것뿐이야. 왜냐하면 나는 그게 어떤 기분인지 너무나도 잘 아니까. 휴대폰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가 광고 문자나 쓸데없는 알림인 걸 확인하고 깊은 실망감에 빠지는 그 과정. 그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아. 그런데 말이야, 그녀의 침묵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야. 그건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의사소통 방식이야. 그 침묵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훨씬 더 명확해지고 넌 더 이상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될 거야. 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우리가 그 진실들을 하나씩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볼 테니까. 첫 번째 진실. 바쁘다는 건 그냥 핑계일 뿐이야. 동생아, 살면서 미안. 요즘 너무 정신없이 바빴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봤어.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거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내 인생에서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 시험 준비에 밤을 새우는 친구, 투잡 쓰리잡 뛰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지인,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서 쪽잠 자는 동료. 그들이 정말 바빠서 너한테 연락할 시간이 단 1분 1초도 없을까? 아니, 그들은 그 와중에도 짬을 내서 네 안부를 묻고 웃긴 짤 하나를 보내주기도 하고 잠깐 짬이 났다며 짧은 음성 메시지라도 남겨. 사람은 누군가와 정말로 소통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내. 네가 그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굳이 상기시켜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녀가 연락을 멈추고 그 이유를 바빠서라고 둘러댄다면 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멈춰야 해. 왜냐하면 진실은 이거거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진정으로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한 시간은 만들어낸다는 것. 그녀가 너에게 카톡을 보내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고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지 않는 건 인생이 너무 바빠서가 아니야. 그건 네가 더 이상 그녀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알아,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는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일 거야. 하지만 불확실한 거짓 희망에 계속 매달리는 것보다 네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나아. 감정적인 교류, 즉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은 네가 끈질긴 인내심을 통해 쟁취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야. 그건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너에게 주어야 하는 기본적인 선물 같은 거야. 만약 네가 누군가의 시간을 구걸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야. 두 번째 진실. 그녀가 진심으로 너를 생각했다면 넌 절대 헷갈리지 않았을 거야. 우리 솔직해지자.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은 절대 모호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너를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너를 혼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안전함을 느끼고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조차 그 존재감 덕분에 안정감을 느껴. 이 카톡은 무슨 뜻이지? 왜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졌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녀의 말과 행동을 해독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야. 소위 밀당이나 알쏭달쏭한 신호들은 신비로운 게 아니야. 그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대를 조종하려는 행위에 가까워. 만약 그녀가 너를 깊이 생각했다면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변명보다도 더 크게 말해줬을 거야. 진짜 관심은 불안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줘. 그러니 만약 네가 끊임없이 그녀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그녀의 침묵의 의미를 해석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낭만적인 긴장감으로 포장된 감정적 불안정일 뿐이야. 너를 진정으로 원하는 여자는 네가 단 한순간도 그녀의 마음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행동해. 그녀는 네가 불안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오히려 너의 불안을 먼저 알아채고 다독여주려고 노력하겠지. 사랑은 명확함이야. 서로의 존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그게 진짜 관계야. 절대 상대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안절부절못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않아. 세 번째 진실. 네가 문제가 아니야. 관계의 역학이 문제인 거야. 이게 바로 너무나도 많은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빠지는 함정이야. 우리는 그녀의 감정적인 거리감을 우리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해. 내가 너무 찌질했나? 내가 너무 성급하게 다가갔나?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매달렸나? 수만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자책의 늪으로 빠져들지. 하지만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네가 짊어질 짐이 아니야. 그녀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네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야. 그건 두 사람의 연결이 상호적이지 않거나 혹은 그녀 자신이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이야. 그리고 그건 전적으로 그녀의 몫이지 내 탓이 아니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관계는 마치 춤과 같아. 한 사람은 잔잔하고 우아한 왈츠를 추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리듬의 격렬한 삼바를 추고 있거나 아예 춤을 출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제대로 된 춤이 될 리가 없지. 그게 네가 춤을 못 추는 댄서라는 뜻일까? 아니, 그건 네가 잘못된 파트너와 춤을 추고 있다는 뜻이야. 만약 그 관계가 너로 하여금 끊임없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의 톤을 조절해야 하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숨겨야 하고 점차 네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버전의 너 자신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감정적인 타협을 넘어선 자기 포기야. 물론 관계에서 건강한 타협은 필수적이지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은 절대 건강할 수 없어. 그러니 그녀의 관심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 너 자신을 감정적인 매듭처럼 뒤트는 짓은 이제 그만둬. 너의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진짜 너를 알아볼 올바른 여자는 네가 스스로를 움츠리게 만들거나 필사적으로 쫓아다니게 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너의 가치를 알아보고 동등한 에너지로 너에게 다가와 줄 거야. 네 번째 진실. 침묵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떠나라는 뜻이야. 대부분의 남자들이 왜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는지 알아? 그건 바로 환상 때문이야. 어쩌면 그녀는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걸 거야.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한 거겠지. 내일쯤이면 먼저 연락이 올지도 몰라. 이런 종류의 희망은 겉보기에는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너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덫일 뿐이야. 왜냐하면 침묵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거든. 그건 임시 정지 상태가 아니야. 그건 하나의 결정이야. 누군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고 안부를 묻는 것을 멈추고 너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멈췄을 때 그들은 이미 너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중이야. 비록 그들이 입 밖으로 끝내자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야. 그녀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은 너를 의리 있는 남자로 만들어주지 않아. 그저 너를 한 곳에 고여 썩게 만들 뿐이야. 너는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네가 침묵을 잇는 그대로 그것의 진짜 모습으로 보길 바라. 그건 바로 예의 없는 작별 인사야. 상대방에게 마지막 예의를 갖춰 관계를 마무리할 용기조차 내지 않고 침묵으로 모든 것을 떠넘기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그녀가 언젠가 너의 가치를 기억해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의 가치를 스스로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너의 책임이야. 침묵을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을 멈춰. 그건 이제 그만 나아가라는, 너의 인생을 살라는 신호야. 왜냐하면 네가 그 어중간한 공간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실제로 너를 위해 준비된 진정한 평화와 연결을 만나는 시간을 그만큼 더 지연시키는 것뿐이니까. 저절로 닫힌 문은 다시 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저 그 닫힌 문을 존중해주면 되는 거야. 다섯 번째 진실. 관심을 쫓지 말고
너의 에너지를 지켜. 형이 지금부터 해주는 말, 대부분의 남자들은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 거야. 잘 들어. 네가 계속해서 너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을 쫓을 때마다 너는 단순히 시간만 잃는 게 아니야. 너는 너의 자존감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것과 같아. 너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 내가 만약 조금 더 멋진 말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그녀를 아끼는지 보여준다면 어쩌면 그녀가 돌아올지도 몰라. 하지만 바로 그 사고방식이 너의 힘을 고갈시키는 주범이야. 왜냐하면 네가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너는 너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로부터 점점 더 단절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추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는 너의 신경계에 이렇게 가르치게 돼. 아, 사랑은 원래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거구나. 관심은 조건부로 주어지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건 불편한 것이구나. 너는 그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그 희미한 연결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너의 기준을 점점 더 낮추게 될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생존 모드야. 진짜 사랑은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건 마치 오디션을 보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봐주는 느낌과 같아. 너는 더 많은 노력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어낼 필요가 없어.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네 지갑에 마지막으로 남은 10,000원짜리 한 장처럼 너의 에너지를 소중하게 지켜야 해. 왜냐하면 일단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그 에너지를 다시 되찾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그런 종류의 감정적인 빚에서 회복하는 것은 결코 빠른 과정이 아니야. 너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 너를 쫓아다니게 만들지 않아. 그들은 네가 있는 곳으로 기꺼이 와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굳이 네가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너의 가치를 이미 알아보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동생아, 결론은 이거야. 그녀의 침묵은 너를 향한 벌이 아니야. 어쩌면 그건 너를 위한 보호장치일지도 몰라. 이건 너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주가 직접 개입해서 너에게 보내는 신호 같은 거야. 그녀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는 세상에 없어. 진짜 너의 사람, 너의 인연은 절대 너를 헷갈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들은 너의 곁에 존재할 것이고 한결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 만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그토록 그녀에게서 받기를 원했던 그 방식 그대로, 네가 너 자신을 대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거야. 바로 그때 너에게 맞는 올바른 종류의 사람들이 너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왜냐하면 네가 소중하게 지켜낸 그 에너지가 바로 네가 앞으로 끌어당길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야. 너는 반쪽짜리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온전하게 보여지고 선택받고 존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절대 그 사실을 잊지 마. 넌 할 수 있어. 형이 항상 응원할게.